종목을 좀 찾아볼게요. 오늘 종목 토크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서서히 좀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고 네. 또 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던 이제 ST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전에 9월쯤에 네. 얘기 나누면서 좀 상승이 많이 그렇죠.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네. 최근에 좀 쉬었죠. 그렇죠. 이제 최근에 좀 쉬다가 이제 어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또 향후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또 향후에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네.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 중에 ST팜입니다. 어떤 치료제들이 있었죠? 네. 우선은 이제 ST팜은 이제 신약 원료 의약품 및 이제 제네릭 원료 의약품을 이제 CMO 방식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아주 부상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RNA 치료제라고 리보핵산 치료제가 현제 맞아요. RNA, 굉장히 네.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료가 이제 올리고핵산이라는 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고핵산을 CMO 위탁 생산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으로 더욱더 이 RNA가 주목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코비드19가 일단 RNA 변형 바이러스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RNA의 변형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또 RNA 관련된 쪽으로도 대응을 해주는 게 좀 유전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NA 치료제는 무엇이고 네. 그리고 향후에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이 메신저 RNA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RNA. 예, 네. 좀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 RNA를 좀 알아봐야겠죠. 네. 예, RNA라는 것은 DNA라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거나 전달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 내에 이제 DNA와 RNA가 있습니다. 근데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RNA는 유전 정보를 해독을 하고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해서 몸속 세포들의 전력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RNA 치료제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 병을 치료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단백질 원래는 이제 예를 들면 암세포라는 게 있으면 암세포가 주변에 어떤 단백질을 이제 빨아들여서 종양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기존의 어떤 표적 항암제나 이런 치료제들은 이 암세포, 단백질을 죽이는 역할만 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 RNA 치료제는 이 단백질 생성을 막게끔 해줍니다. 애초에 막게 해줘, 애초에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어떤 비정상적 생성 및 과다 발현과 관련이 있는데 이 RNA 간섭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간섭 치료제라고 얘기합니다. RNA 간섭 치료제는 이 DNA 유전 정보로부터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이 생성하는 이 과정을 간섭을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치료가 필요 없고 이 RNA 치료제를 주입만 하면 알아서 단백질 항체가 생성이 돼서 네. 그 병 생성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그 단백질을 굳이 죽일 필요 없이 네. 향후에 추가로 생성되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화이자나 모더나가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 그렇죠.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그러면 이 RNA 치료제가 하나의 대안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가. 이 ST팜이 RNA 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올리고핵산을 생산한다 했잖아요. 그만큼 RNA 치료제가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생산이 많이 될수록 당연히 올리고핵산의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네. 위주를 ST팜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현재 증설을 해왔죠. 2차, 최근에 또 IR을 제가 본 것만 해도 5번 본 것 같아요. 3차 증설까지 현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RNA의 어떤 이 치료제의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1조 원에서 2024년 네. 18조 원까지 연평균 43.5%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ST팜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메신저 RNA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메신저 RNA는 이 단백질 정보를 가진 설계도이자 전령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mRNA를 환자 세포에 직접
투여해서 특정 단백질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이제 치료를 하거나 그다음에 감염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나19의 이 메신저 RNA 백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단백질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입을 해버리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발현이 되고 면역 세포들은 이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 RNA가 화이자, 모더나 쪽에서 가장 개발 진전 속도가 높고 효능도 90% 이상 나왔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RNA 기반이기 때문에 네. 이 메신저 RNA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변형을 해도 네. 이 면역 세포에 대항을 하는 그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제 그런 셈이죠.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면 이 단백질을 변형시키거나 파괴를 시킵니다. 그쵸, 네. 근데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이게 주입을 하면은 네. 이제 파괴된 변형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메신저 RNA를 주입을 하게 됨으로써 이 항원에 있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제거를 해준다는 거죠. 항체가 생성이 돼서. 그래서 이 효과가 빠른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극복을 한 것 같아요.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능들이 나왔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암제로 비유를 해보면 표적보다는 면역 항암제에 비유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바로 3세대 항암제죠.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에스티팜이 좀 주목을 받고 네. 있고 성장 모멘텀을 좀 이제 살펴볼까요? 그 에스티팜은 이번에 메신저 RNA의 신설 사업 개발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신저 RNA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제 그리고 백신 CDMO 신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유전자 치료제 분야 전문가인 양주성 박사님을 이제 개발실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전자 치료제 거의 뭐 굉장히 그 경력이 높은 그런 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티팜이 쌓은 이 글로벌 탑 수준의 이 올리곤 핵산 치료 CDMO의 사업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메신저 RNA CDMO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할 것으로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에스티팜이 메신저 RNA 백신을 직접 수주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CDMO가 워낙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같은 RNA 원료를 대응을 해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 RNA 합성할 때 필요한 분자의 안정화 핵심 기술이라 볼 수 있는 이 5 캐핑 기술 이걸 특허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완료를 했고 네. 국제 특허도 현재 출원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신저 RNA 기반 기술의 연구와 생산을 위해서 이 반월 공장에 신규 장비와 설비를 이제 구축을 했고요. 대량 생산에 필요한 효소도 현재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siRNA 기본 치료제라 볼 수 있는 siRNA 올리고 핵산이 한 20개 정도가 필요한데 이 메신저 RNA 치료제와 백신에는 1,000개에서 5,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도 세고 만약에 이걸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 프리미엄 사업으로 떠오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자동차를 따지면 뭐 제네시스를 판매하는 거랑 이제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오랜 경력이 있는 이 에스티팜이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위탁 생산 기지로 선정을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런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다른 코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하면서 위탁 생산의 강점을 얘기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RNA계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네요. 이제 뭐 키움증권 리포트에도 그런 표현이 네. 나왔습니다. RNA 치료제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살짝 언급드리면 이 면역 보강제 CPG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물론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뭐 면역 보강제를 이제 사용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실 이제 화이자 모더나 백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기타 백신도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면역 보강제를 함께 쓰이고 있는 그런 백신도 있기 때문에 이 CPG 면역 보강제도 올리고 핵산으로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 증가도 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티팜 RNA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수록 에스티팜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위탁 생산이다.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향후 또 다양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와 또 경중 대장암 치료제 등 이 기술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 추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동현 대표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